그리고 두 번째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1992년에 LA 흑인 폭동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때 뭐 연일 해외 토픽에 그냥 그때 감독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그냥 뉴스 틀면 LA 불타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흑인 폭동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 불만을 가진 흑인들이 한번 이제 폭동 에너지를 한번 폭발시켰었어요. LA. 근데 왜냐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흑인 폭동에 대해서 조금 아니 흑인들이 뭐가 불만이어서 지금 동양인이 가장 차별받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흑인들이 뭐가 불만해서 폭동이야 이러신 MZ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992년이라는 시대는 흑인들이 진짜 진심으로 차별받던 시대가 맞아요. 근데 이 흑인들을 차별한 사람들은 백인들인데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이 백인 주거지 백인 상업지역을 약탈하러 가는 그 약탈로는 바리케이트를 다 쳐줬어요. 백인 경찰들이 당시 LA 경찰국이. 그런데 문제는 그 한인타운이었어요. 문제는 한인타운.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은 바리케이트 안 치고 놔뒀어요. 이건 거의 뭐냐면 야, 이 존귀하신 백인분들은 흑인 너네가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고 물론 백인 사회에 화난 건 알겠지만 어쨌든 저기 악착같이 일해서 돈 잘 벌고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잖니. 그 안에 뭐 소니 라디오도 있고 뭐 많잖아. 텔레비전도 있고 이런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뭐 나중에 LA 경찰 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인 사회에 사과한 적도 있고 뭐 실수였다고는 하나 그게 정말 실수였다고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한인 상가를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나고요. 뭐 그냥 그 재산 피해를 받은 점포가 그냥 수천 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불태우고 약탈하고 물건 다 가져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는 한국인은 뭐 두들겨 패고 뭐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대로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결집을 해서 산성지대를 만들어 버려요. 정말 바리케이트를 쳐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높은 층수를 가진 건물을 전략 거점 삼아서 그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죠. 지붕 위에 한국인 총기를 들고 다 그 위로 올라가 버려요. 루프탑과 루프탑, 옥상과 옥상 사이를 다 전선, 그 통신선을 연결해 가지고 군사 시설화해요. 전형적인 산성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정말 산성의 민족이라고 저는 느낀 게 어떻게 이런 행동이 본능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만약에 총기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데 수많은 저항의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차 몰고 다니면서 그 픽업 트럭 뒤에 기관총은 아니더라도 자동소총이라고 들고 다니면서 두두두두 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테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뭐 흑인의 죽은 시체를 뭐 어떤 식으로 경고의 의미로 뭐 어디 걸어둔다든지 하는 수많은 그런 도시 분쟁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본능적으로 어째서인지 딱 산성, 수성 전투 방식으로 합의하고 딱 그런 식으로 결집했어요. LA 한인들이. 그래서 이 루프탑 코리안들은 총을 들고 루프탑 옥상에 올라가서 이 산성에 기어오르는 산성을 침탈하기 위해서 3미터를 기어오르는 혹은 이 산성의 성벽을 오르고 있는 흑인 폭동 가담자들을 길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격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탑 코리안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샷건 이런 거 좋아해요. 자기 사유재산이나 자기 집을 방어할 때 샷건 이런 거 좋아하고 권총 쓰고 이러는데 정말 저격용 소총을 들고 루프탑 코리안들이 흑인들이 이제 약탈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족족 쓰러뜨린 게 정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성을 지켰던 방식과 너무나 유사하죠. 그리고 그 방식은 너무나 잘 먹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그 루프탑, LA 루프탑이라고 하는 현대판 산성 구조 안에서 한국인들은 정말 평소에는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서로 사기도 치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헌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왔고 남녀노소가 다 결집해서 함께 했고 루프탑 코리아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선 전설로 남아있죠. 흑인 사회에서는 좀 씁쓸한 전설이죠. 싸움을 못해서 우리가 흑인 사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가 나빴을 뿐만 아니라 저쪽은 피해자들인데 선량한 피해자들인데 심지어 싸움조차도 우리보다 더 잘해서 그 패배 기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흑인 사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기억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흑인 사회에서는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루프탑 코리안에 대해서. 아니 철없는 애들이 10대 후반 뭐 이런 철없는 애들이 그냥 폭동이 일어나서 신나가지고 그 가전제품 라디오 카세트 이런 것 좀 훔치러 갔다가 일부 양심 있는 흑인 인권 운동가 분들은 그 본인들이 흑인이고 흑인 인권 운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루프탑 코리안들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미국은 사유재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나라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게 정의인 나라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루프탑 코리아는 흑인 사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인사가 있고 백인 사회에서는 전설로 통하죠. 가장 모범적인 미국 이민자 집단이 가장 모범적으로 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적 가치를 실현한 사건이 루프탑 코리안이죠. 전통적인 백인적 가치에 의하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루프탑 코리안인데, 물론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프탑 코리안들이 왜 그렇게 싸움을 잘했냐?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려면, 남자가 이민 가려면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군 출신이 많은 거예요. 다 총을 쏴봤고, 그 중에는 장교 출신도 있고, 부사관 출신도 있고, 통신병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보병 출신도 있고, 특수부대 출신도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총을 다루고 전투를 실행하는 방법 자체가 길거리에서 권총이나 빵빵 쏘고 다니던 흑인 아저씨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은 1970년대 군대, 1980년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군대는, 그때 우리나라 국군은 거의 야생이잖아요. 진짜 야생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의 민족인데, 그 산성의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잘났다는 뜻도 아니고 못났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의 침략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남아 오는 과정에서 강화된 기질이 진화생물학적으로 산성 전투에 잘 맞는 기질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그 기질이 강화됐다 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산성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인의 현대판 산성 전투 두 가지는 베트남의 중대 전술기지, 그 다음에 LA 흑인 폭동에 있었던 루프탑 코리안,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